오늘 공부하실 차트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 및 독립 강화를 위해서 원전 산업 재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올해 말까지 2022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전력 인프라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수년 동안의 수요를 예측하고 미리 건설을 해야 되는데 달랑 4년 만에 수요량이 2배나 뛸 정도라면 전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계 패권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AI를 포기할 수도 없고요. 결국 트럼프는 데이터 센터에 소요되는 막대한 양의 전력 수요를 위해서 미국 원전 산업의 재건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트럼프는 오는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총 400기가와트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원전 1기가와트는요, 아이오닉 25만 대가 출퇴근할 수 있는 수준의 전력량인데요. 이를 위해서 2030년까지 10대의 대형 원전을 건설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일단 준비 단계를 거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원전 산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전은 설계와 시공 모두 중요한데요. 당연히 경험치가 풍부한 우리나라가 대형 원전은 물론이고 SMR 시장에서도 핵심 공급망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원전 산업은요, 올해가 아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일이 많아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주가는 좀 미리 움직이는 속성이 있죠. 오늘 공부하실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동안 참 많이 올랐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맨 왼쪽의 동그라미를 보시면 DMI 교차 신호가 아주 예쁘게 발생하고 있죠. 절호의 매수 시점입니다. 더 없죠. 그곳에서 매수하셨다면 파란색 화살표 구간에서의 급격한 변동성 말고는 딱히 매도 신호가 발생한 곳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렇게 횡보하던 곳을 강하게 하향 이탈하면서 속락하는데 들고 있을 수는 없죠. 내가 모르는 악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은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파란색 화살표 구간에서는 일단 매도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벌써 시세가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재차 진입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이런 경우 재차 진입의 기회는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까요? 드림팀에서 매수 신호가 나온다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이 종목은 파란색 화살표 구간에서 매수 신호가 나오지 않았어요. 하긴 이렇게 횡보하다가 하향 돌파한 종목에서 매수 신호가 나온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죠. 매수 신호가 나와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매수 신호가 없다고 포기할 수 있는 종목은 또 아니었어요. 강한 횡보구를 아래에서 비슷한 횡보구를 만들면서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저항을 돌파하는 순간을 재매수 시점으로 잡기로 했어요. 바로 차트를 봐주십시오. 초록색 화살표로 표시된 8월 11일의 양봉이 기준점이 됩니다. 8월 11일 양봉이 기준점이 된 이유는 서브 파동을 가지고 있고 최말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다고요? 매우 악독한 수준의 저항력을 갖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차트를 봐주십시오. 실제로 그 위치를 보면 저항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횡선을 그어드렸는데 거기에 닿을 때마다 계속 저항이 생기죠. 입증이 바로 가능합니다. 여러 차례 돌파 시도가 있었지만 대부분 무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잊지 마십시오. 주도주가 잠시 추세 이탈돼서 매도되었을 경우 재차 매수 시점을 잡을 때는 가장 강한 저항을 돌파하는 시기로 잡는 것이 정석입니다. 저 역시 그 양봉이 돌파되는 순간, 그러니까 정확하게 8월 11일 시가인 66,900원이 상향 돌파되는 시기에 재차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매도 기회가 있었을까요? 최고점이었던 10월 29일의 다이버전스는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다. 스토캐스틱에서 K값이 80 이상에서는 설령 다이버전스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죠. 그렇다면 주도주의 경우 두 개의 원인점이 훼손돼야만 매도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원인점을 찾아볼까요? 차트를 봐주십시오. 10월 23일 시가였고요. 두 번째 원인점은요, 9월 15일 시가가 됩니다. 즉 65,000원을 훼손해야만 이 종목은 매도가 성립되는데요. 한 번도 도달한 적이 없어요. 실제로 이 종목은 1월 17일 현재 고객들을 위해 제공하는 모델 포트폴리오에 보유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다시 한번 차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악독한 저항은 10월 29일의 양봉입니다. 양봉의 경우는 어떻다고요? 시가의 70%, 종가의 30%의 저항이 걸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서브 파동이 존재하고 5일선에 거의 잠기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강한 저항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붉은색 네모 구간을 보시면 10월 29일 시가 주변에서는 모든 봉들이 윗꼬리가 잡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승의 각도도 현저하게 눕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물론 재료로 인해서 지난 주말 강력한 양봉이 발생하긴 했습니다만 악독한 최말단의 저항은 적어도 3영업일 연속으로 이겨야만 연속으로 이겨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고점 탈환을 위한 전투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죠. 만약에 3영업일 이상 10월 29일 양봉의 종가까지 확실하게 넘어선다면 그 다음부터는요. 추세 이탈가가 변경이 되죠. 새로운 영웅이 생겼으니까 그때부터는 추세 이탈가가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원인점이 어디죠? 11월 21일 음봉의 시가 73,600원으로 이탈가가 수정이 되게 되겠습니다.